안녕하세요. 오늘은 83회 재주를 품고 있는 화개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신살 중에서는 오늘 마지막 날 강의예요. 12신살, 즉 우연하게 화개라는 뭔가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2개의 신살을 마지막 마무리 짓는 이제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긋지긋하도록 제가 12신살 명칭 공부를 계속해서 지금 12번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살, 장성살, 화개살 이렇게 지, 장, 화 요게 1단계고요. 2단계는 지살 옆에 양쪽에 좌청령 우백호식으로 이렇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장성살 옆에 망신살, 반한살, 화개살 옆에 육회살, 겁살 이렇게. 이것이 2단계.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자 여기 2단계, 1단계가 지살, 장성살, 화개살을 확실하게 포스트식으로 이렇게 딱 박아놓는 거예요. 1단계. 2단계는 천살, 연살 이렇게 양쪽 날개를 달아줘요. 그 다음에 장성살 옆에 망신과 반한살, 화개살 옆에 육회살과 겁살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9개는 다 외워졌죠? 자, 지살과 충되는 걸 지충력이라고 그랬죠? 3호선에 지충력 하면 역마. 반대 역마. 그 다음에 장군도 재수 없으면 깜빵 간다. 수옥살, 제살이라고 하죠? 이거 제살. 그 다음에 월화의 공동묘지라고 했죠? 월화의 공동묘지. 달빛 아래 공동묘지. 생각만 해도 으시시하죠? 그래서 여기 월살. 자, 이렇게 하면은 12신살 12개의 이름이 다 채워졌습니다.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회살, 화개살, 겁살, 제살. 자, 이렇게 12개인데, 오늘의 주인공, 화개살. 화개살. 재주를 품고 있는 화개살. 제가 이제 화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자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우리 꽃이 펴 있다는 걸 우리가 화려한 거죠, 화려한 거. 자, 화려한 것을 덮는다. 이게 화개살의 의미도 돼요. 그래서 자, 화개살은 이런 뜻이에요. 가장 작은 공간에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넣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금고에 쌀이나 옷을 넣지 않고 값어치 있는 현금, 수표, 금괴, 보석, 집문서를 보관하잖아요. 즉 금고가 뭐 작잖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그 작은 공간에 가장 값어치 있는 거. 현금, 수표, 금, 보석, 집문서를 보관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자, 추상적인 걸 이렇게 표현하면은 재능 창고라는 거예요. 재능. 재주를 품고 있다. 기억력, 연기력, 시호 능력은 또 대단해요. 학식이 풍부하고 안단이 만물박사. 그 화개는 아는 게 많아요. 지혜롭고 총명하니까. 저축심, 인내심도 강하다. 즉 진술충미가 사주에 이렇게 진술충미, 화개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자린고비가 많아요. 자린고비. 자, 또한 뭔가를 이렇게 덮는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뜻도 돼요. 비밀. 자, 이제 드러나 있는 어떤 모습은 예체능적 감수성이 뛰어나고요. 예체능적 감수성, 즉 예능이나 체능,
뭐 운동선수, 예능 쪽은 뭐 시를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도자기를 굽는다든지 그런 어떤 예능적과 체능적의 감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두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혹은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종교나 철학에 어떤 심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화개살이 발달되면 종교의 대표적인 거 불교를 이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비유하는데 그래서 스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직업적으로. 이 화개살이 강하면은 스님 사주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철학도 마찬가지죠. 이 자체가 동양 철학이니까 종교나 철학에 관심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화개살에 보면은 그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꽃으로 치면 활짝 핀 꽃이 시들기도 하고 다시 피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요거는 요 반복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화개살이 있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대개 재수나 삼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즉, 다시 반복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자, 성인 남녀 사이에서 이혼 후 재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헤어졌지만 다시 만난다. 반복 개념이죠. 자, 그래서 화개살 방향에 설치해야 될 어떤 공간은 뭐냐면 창고라는 거예요. 창고. 이건 반복적으로 어떻게 돼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고 났다, 그걸 계속 반복하죠.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이제 혹시 여러분들 인테리어나 새로 집을 지을 때 참고를 하시면 돼. 집 전체, 집에 이렇게 있으면 집이 크게 이런 틀로 해서 자, 이 자리에서 봤을 때 화개살 방향에 창고나 화장실을 설치하면 좋다. 실전 사주에서 보면은 이런 사주는 축, 미, 화개가 3개나 있죠. 자, 그리고 팁으로 여름을 나타낸 요거 제가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제 팁을 드리는 건데 여름을 대표하는 오하고 미가 있거나 겨울을 대표하는 자나 축이 있을 때, 즉 자월, 축월, 미월, 5월 달에는 이때는 엄청 덥고 이때는 엄청 춥죠. 이때는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여요. 이루어져도 늦게 이루어진다. 화개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12신살 개념이지만 또한 이게 인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즉 이렇게 화개가 많으면은 약간 게을러지고 뭔가 늦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또 자란 환경이 중요한데 이 화개가 많다. 이거는 또 인성이기 때문에 마마보이로 자랄 가능성이 높아요. 인성이 많다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딜레이 된다는 거죠. 네. 빨리빨리 하지 못하고, 자, 엄마가 뭐든지 다 해주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뭐 하는 거에 익숙치 않으니까 뭐든지 다 늦어져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화개는, 이제 이런 어떤 이렇게 남자 사주에서 화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학창시절엔 재수할 가능성이 있고, 또 성인이 돼서는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이혼했다가 또 다시 재결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화개의 의미를 봤을 때. 그리고 그러면 이 화개가 발달됐으니까 어떻게 이런 거. 기억력이라든가, 연기력이라든가, 학력, 뭐, 모든 다방면에서 많이 알 수 있는 안단이 박사. 또 나름대로 또 저측심과 인내심이 강해서 자린고비. 그러니까 이런 화개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주랑 이 사주가. 자, 이 밑에 거는 건명인데, 자, 여기 화개가 이렇게 2개 있어요. 진이라는 글자. 즉, 화개는 마감하는 거라고 했죠? 마감하는 거. 그러니까 진술 충미가 화개예요, 화개.
진술충미. 자, 봄을 마감하는 게 진, 여름을 마감하는 게 미, 가을을 마감하는 기운이 술, 겨울을 마감하는 기운이 축. 즉, 진술충미가 화계라는 거예요. 화계, 만물이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주는 간목일간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여기에 진과 진이 재요, 재. 어린 시절, 학생 시절로 보면은 이 재를 여자로 본다는 거야, 남자에서는. 그동안 이제 많이 언급을 제가 했지요. 남자 사주에서 재는 여자와 돈을 나타내는 거야, 돈. 여자와 돈. 남자 사주에서 재는 여자와 돈을 나타낸다. 자, 그런데 이 돈은 우리가 재하면 돈부터 얘기하니까 재는 하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재가 나타내는 뜻은 다양합니다. 지배력, 관리 능력, 현실 인지 능력. 그 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해요. 열심히 해. 근데 사주에 재가 없으면 현실 인지 능력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공부를 하긴 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실용적인 공부를 못 한다는 거야. 책만 펴놓고 있다는 거야,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어머니는 흐뭇하겠죠? 아니, 밥만 먹으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책을 펴놓고 앉아있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데 재성이 사주에 없으면요, 얘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공부해서 내가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였으면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잘 골라서 공부한다는 뜻이니까 뭐예요?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한다고 보면 되죠. 책만 펴놓고 있다고 공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놀 때 놀더라도 공부할 땐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현실을 제대로 딱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돈도 되지만 현실 인지 능력, 관리 능력, 지배 능력, 혹은 여자도 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재란 개념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있다면 공부하기는 글렀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사주의 구성은 연주에 인성이 들어가 있고, 월주에 재가 들어가 있고, 공부죠? 공부이면서 여자니까, 재성이니까, 자, 이 돈도 되고, 여자도 되죠. 즉, 이때 결혼해서 여자를 취하고, 또 돈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주쯤에 가면은, 관이 있으면 좋아요, 관. 직장 생활도 되지만 자기 명예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명예를 얻고. 그 다음에 다시 노년으로 가는 시주에서는 인성이 있는 게 좋다는 거야. 인성이 있는 게. 이 공부는 뭐, 그렇게는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말년에 관이 있네요. 이렇게 되면 허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말년에 관이 있으면 그걸 제대로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허관이라고 보시는데, 요거는, 자, 일주에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같은 목이 있죠. 비견이. 고집이 좀 있다. 비견 겁재를 일주에 깔고 있는 사람은 부부관계를 잘 살펴봐야 돼요. 부부관계를 일단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배우자 들어올 자리가 없죠. 이 자리가. 요게 일로 돌아서면 좋겠죠. 자, 어쨌든 간에, 자, 일찍 연주나 월주에 재가 있다는 거는 여자의 일찍 눈을 돌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고는 조금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화계를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화계를 잘 이용하면은 지어졌는데 예체능적 감성이 뛰어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하던 어떤 자기 재주를 나타내는 재능 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를 개발하면은 전문 분야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진진자형이란 스스로 형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인 개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이제 사주를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12신살의 이제 12신살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12신살은 이 위에 하늘에 관계없이 이 지지의 네 글자의 관계만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하면은 당나라 시대, 즉 사주명리가 초창기에 이렇게 어떤 시작됐을 때는 주로 연지를 가지고 우리가 연지 기준에서 12신살을 뽑았어요. 자, 이걸로 기준하면 이게 삼합이 사유축이죠, 사유축. 사유축. 자, 이렇게 삼합으로. 그런데 이 기준이 이렇게 자꾸 흘러가면서 지금은 일지 기준에서 보는 사람도 많아요. 일지. 자, 이거는 신자진이겠죠? 신자진, 이렇게. 그래서 조금 시야가 이제 밝아지면 연지 기준으로 해서 연지 기준 삼합으로 봐서 12신살을 이렇게 딱 적고 일지 기준 삼합을 봐서 또 12신살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적어 놓고 같이 보면 좋아요. 이렇게 시야를 같이 보면. 그러니까 운전할 때 정면만 주시하는 것보다는 사이드 미러도 볼 수 있는 거, 때로는 백미러도 같이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이 다방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통변 능력, 정확하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돼요? 발달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신다요. 그래서 12신살은 천간의 일간과 천간에 관계없이 지지 네 글자를 중심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이고 또 이렇게 우리 환경적인 거기 때문에 나한테 잘 와닿는다는 거야. 12신살은. 자, 그러면 조금 예고를 드리면, 12월 30 말일날 12신살과 한 4천 관계 정도 되는 12운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12운성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천간이 이제 개입되는 거.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렸을 때 청장년, 중년, 말년에 이 경금이라는 글자가 지지에 있는 이 글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즉 요걸 이제 방석으로 치면 이게 꽃방석에 앉아 있는지,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지, 냉골,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는지, 그걸 봄으로 인해서 이 주인공이 어렸을 때 환경이 좋았겠다, 아주 기운이 어떤 강한 기운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건지, 그 다음에 중년쯤에서 힘들게, 즉 차가운 냉골에 앉아 있는 상태로 주인공이 이렇게 기운이 빠져 있는 건지, 이제 그걸 한번 이렇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주 8글자를 가지고 조금씩 어떤 통변을, 즉 사주 풀이를 하는데 다방면에서 어떤 대입을 해서 이 일간을 중심으로 일간이 어떤 역할을,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결과를 표출할지를 분석해 본다는 거, 다방면으로. 12신살은 이 위에는 관계없이 지주만 가지고 환경을 봤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일간이 주인이 돼서 어렸을 때 유아, 청장년, 중년, 말년에 어떤 기운을 깔고 내가 활동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12신살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12신살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신살 12개의 이름을 잘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12월 30일 날 되면
12운성에 또 외울 게 12개가 또 있어요. 예. 하긴 뭐 외우는 것도 재미있죠? 그냥 뭐 너무 단순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자동차를 타신다고 치면 처음에 단순한 거 사면 좋은데 자꾸 어떻게 돼? 운전이 익숙해지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내가 업그레이드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처음에 단순하게 사지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더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다고 보시면 돼. 기대하십시오. 절대 실망은 안 시켜드립니다. 자, 이것으로서 12신살 이제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 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로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보람된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